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무총리로 김민석 최고위원을 내정했습니다. 이제 그 김수석 최고위원은 그 사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가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그리고 86 운동권 출신이고 이번 대선에서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1973년이니까 70년대생이 비서실장에 임명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90년대 운동권 출신. 충남 아산을 해서 내리 3선에 성공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의원하고 그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 주위의 반응이 좋던데. 특히 의원님은 또 그 김민석 의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뭐 두 분 다 잘 알죠. 그 이제 개인적으로는 강훈식 실장 임명에 대해서 조금 더 놀란 편이었어요. 예. 그 얘기가 오르내리긴 했지만 강훈식 실장이 될 거다라기보다는 안 될 거다라는 쪽 전망이 더 많았었거든요. 예. 그 김민석 의원이야 뭐 어떤 자리든 저희가 갈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또 총리로 갔고 그 뭔가 그 첫 번째 인사가 보내주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그 사석에서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지금 첫 번째 경험이에요. 예. 그만큼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번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드러낸 메시지는 총리는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걸로 철저하게 정부가 운영돼야 한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은 과거에 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정부를 움직이거든요. 어떤 두뇌가 돼가지고 네. 정부가 손발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했던 게 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경험인데 그런 모습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이 정부를 직할해서 챙기는 모습.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그야말로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인사를 하신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향후 인사가 더 궁금해지는데 결국 대통령 비서실에는 철저하게 실무형 위주로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거나 오버하지 않는 사람으로 배치가 될 것 같고 내각과 정부에는 철저하게 실력 위주로 뭔가 능력 발휘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어떤 그 진영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뭐 적극적으로 등용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충남 아산을 3선에 성공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표를 쓰고 그렇죠. 그 아산으로 이제 다시 이제 재선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궐선거를 해야 되고 네. 강훈식 의원은 뭐 당연히 사표를 쓰는 거기도 하지만 본래 또 충남지사를 또 그 희망하는 유력한 또 후보이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또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비서진의 어떤 실무적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좀 완성해놓고 충남지사에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예. 우리 또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을 잘 할 수 있다고 본인이 또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을 한 것이 그만큼의 준비가 돼 있고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그 짐작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도록 정말 역량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의원이 또 당내에 어떤 그 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 이제 과거에 스스로 주류라고 생각해왔던 그러니까 학생운동권 출신의 그 어떤 의원 모임 뭐 이런 거에 강훈식 의원이 일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당이 좀 한마음으로 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입법을 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좀 좋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네요. 어쨌든 강훈식 그 비서실장은 전에 그 민주당 당대표 때도 도전을 해가지고 그저 선민인에 들어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서실장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체급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지사 같은 걸 도전할 때 아주 인지도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대중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강훈식 의원이 이게 얼굴도 훈남형이고 예.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을 잘해야지. 그렇죠. 그게 관건이죠.
이제 지금부터는 제 뇌피셜인데, 제가 이번 그 대선을 그 흔든 여러 가지 가운데 결정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 거, 한번 세 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네. 5월 7일이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 그러니까 6월 18일로 연기됨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단 셈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두 번을 도와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이 무려 새벽 3시에 후보 교체를 시도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줬고, 또 5월 27일에는 이준석 후보가 성폭력 발언을 하면서 이제 많이 표를 깎아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의원님 어떠세요? 어떤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를 결정적으로 도왔던 사례. 예. 첫 번째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국힘과 개혁신당의 헛발질. 하나는 국힘은 이제 새벽에 선수 교체, 그다음에 개혁신당은 이제 성폭력 발언. 중요한 걸 하나 빼놓으셨네요. 어떤 거? 윤석열이가 돌아다니면서 예. 영화 보고 마지막에. 메시지 내고 예. 어쩌고 한 거. 게다가 이명박 박근혜도 또 빠지지 않았고 예. 뭐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근데 본질은 또 똑같습니다. 이 정당은 민주정당,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어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파나 정당이 아니고 예.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붕당이자 그냥 굉장히 뭐랄까 본질적으로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으로서 이번에 그 본질을 여러 국면에서 여러 상황에서 일관되게 드러냈다. 예. 그 점을 다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확실한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쉽다라는 생각들은 다들 조금씩 하시는 것 같고.